안녕하세요. 프랑스 현대 철학의 주요 개념들 원문으로 읽기. 오늘 18번째 시간인데, 시간에는 미셸 푸코의 권력, 지식, pouvoir, savoir, 권력, 지식이라는 개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권력하고 슬래시하고 지식한 것은 이 두 개의 개념의 어떤 밀접한 연관관계, 그래서 마치 하나의 그런 권력 지식의 복합명사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슬래시를 하기도, 어떤 경우는 이렇게 대쉬를 하기도 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권력 그리고 지식, 여기다 권력 그리고 권력과 지식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이 권력과 지식을 각각 개별적인 개념으로다가 분리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는 권력과 지식과는 좀 구별해서 이렇게 슬래시를 한 것은 이 두 개념의 관계가 상당히 그 밀접해서 마치 이 두 개의 개념이 하나의 복합명사처럼 이렇게 사용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푸코의 그 권력 지식에 대한 개요를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셸 푸코의 권력 지식, 부부아르, 세부아르 책에는 현대 철학에서 권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개념이다. 푸코는 권력과 지식이 서로를 보완하거나 단순히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서로를 생성하는 역학이라고 주장합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은 우선 권력과 지식의 상호 구성,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없는 거고. 푸코는 권력과 지식을 별개의 개체로 보지 않고 권력, 지식이라는 복합으로 표현했다. 이 말은 지식은 권력을 만든다는 의미를 갖는데, 지식은 단순히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이 분류체계가 곧 사람들을 통제하는 권력의 근거가 됩니다. 권력은 지식을 생산한다. 권력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는 지식도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정신의학이라는 지식체계는 병원이라는 권력 공간 속에서 환자를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기에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뭐 이런 병원 이런 게 병원이라는 권력 기관, 학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리의 통치와 주체 형성. 그러니까 진리가 그냥 객관적인 그런 어떤 학문의 대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그 진리라는 그 지식이 어떤 통치의 기능을 갖는다는 건데,
후코에 따르면 권력은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억압이 아니라 진리를 생산하여 인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제 여기서 그 담론의 그 의미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대에 참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말과 생각의 틀을 의미하는데, 권력은 이 담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것이 과학적 진리다라고 믿게 만들어 사람들은 그 진리를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규율한다. 그 다음에 여기 주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내용이지만, 우선 주체화라는 것도 인간은 권력에 의해 억압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권력이 제공하는 지식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학적 지식을 통해 나를 환자로 인식하고 스스로 그 치료에 순응하는 이라는 과정. 이제 주체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시권력과 감시. 미시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거대 권력, 국가나 이런 식의 그런 거대 권력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권력 구조가 많이 드러나는데, 그런 사소한 그런 권력,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시권력과 감시. 요 감시에서는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푸코는 국가나 법률 같은 거대 권력보다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미시적인 권력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규율 권력.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규율도 일종의 그것도 이제 권력이죠. 이런 것은 이제 미시 권력이라고 하는 건데, 학교, 군대, 공장, 병원 등에서 인간의 신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감시하는 기술이다. 학교는 이제 학교의 규율이 있고, 군대는 군대의 규율이 있겠죠. 이런 그 규율들이 어떤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파놉티콘은 나중에 따로 다룰 예정인데,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제러미 벤담의 원형 감옥. 이게 파놉티콘은 이제 제러미 벤담이 설계한 그런 원형 감옥을 말하는 건데, 푸코가 설명하는 권력 지식의 상징적 모델이다.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거기 원을 이렇게 둘러서 그 감옥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중앙에 감시자가 보이지 않아도 수감자가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이 구조는, 그러니까 그 원형의 그런 감옥에서는 이 중앙에 세워진 이 감시탑에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감시탑에 있는 감시자는 이 감옥에 있는 이 제스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중앙에 감시자가 보이지 않아도 수감자가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이 구조. 그러니까
어, 이 수감자는 언제 그 감시자가 자기를 볼지 모르니까는 늘 에, 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 보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감시하게 되는 거죠. 에, 현대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드는 권력 메커니즘을 잘 보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파놉티콘이라는 그런 원형 감옥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 이제 모든 그런 감시와 감시 체계가 다 이런 식이죠. 가장 전형적인 예가 그거죠. 그 아, 카메라 찍는 거.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죠? 그래서 계속 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는 어, 스스로를 감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요약한다면은 권력은 진리의 이름으로 작동한다. 결론적으로 푸코의 권력 지식 개념은 지식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권력 관계의 산물임을 폭로한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 지식이 규정하는 틀 안에서 권력에 길들여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담고 있다. 자, 그럼 권력 지식과 관련된 인용문을 두 개만 보겠습니다. 먼저 권력과 지식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건데 번역부터 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권력이 지식을 생산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권력과 지식은 직접적으로 서로 연루되어 있으며 지식의 장, 지식의 영역이 상관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권력관계란 없으며 동시에 권력관계를 전제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 감옥이라는 권력 장치는 범죄학, 교정학, 재범, 위험, 평가 이제 이러한 지식을 생산해 낸다는 거죠. 등의 이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지식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식의 장을 함께 생산한다는 것이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감옥이라는 그런 제도는 범죄학이나 교정학 이런 지식의 장을 형성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를 분류하고 교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죠. 이런 지식을 통해서 뭐 학교를 예를 든다면은 학교라는 그런 제도가 생기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교육학이나 뭐 성적 통계학이나 이제 이런 지식이 이제 생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런 지식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게 가능해지죠. 이런 식입니다.
자, 해설도 먼저 보겠습니다. 지식, 권력 지식의 함의 푸코의 권력 지식 개념은 권력과 지식을 분리하여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그는 지식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중립적일 수 없으며 모든 지식은 특정한 권력 관계 속에서 생산되고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지식이나 진리가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인받게 되면 그것이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지식, 진리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들은 그냥 같이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식이나 진리가 사실은 특정한 권력관계의 산물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지식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푸코의 이런 통찰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권력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죠. 자,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 인용문은 이제 감시와 처벌에 나오는 말인데, 자, il faut plutôt admettre que le pouvoir produit du savoir. il faut que, il faut admettre, 인정하다. 그 이하를 인정해야 한다. 뭐를? le pouvoir produit du savoir. 권력이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을. 권력이 지식을 생산해요. 또 그 pouvoir savoir s'implique directement l'un l'autre. 또 뭘 인정해야 되냐면은 권력과 지식이 s'implique, 그러니까 서로 함축하다 이런 뜻인데, 그 s'implique, 서로를 함축하다, 서로를 내포하다, 서로를 전제한다 이런 의미죠.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런 의미겠죠. directement, 직접적으로, l'un l'autre, 서로. 그래서 권력과 지식이 서로 직접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서로를 함축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는 권력이 지식을 생산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권력과 지식은 직접적으로 서로 연루되어 있으며, 다시 말해서, qu'il n'y a de relation de pouvoir sans constitution corrélative dans le champ de savoir. Il n'y a pas de relation de pouvoir. 권력 관계. relation de pouvoir. 성이하가 없는 성이하가 없는 그런 권력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없는 거? constitution corrélative dans le champ de savoir. champ de savoir, 지식의 장, 지식의 영역, 지식의 영역에 corrélative, 상응하는, 서로 관련되는 그런 constitution, 어떤 구성, 형성, 그러니까 여기서 constitution relative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겠죠. 병원이 있으면은 그 병원이라는 이 제도에 상응하는 그런 이제 지식이 뭐 의학, 임상기록, 뭐 여러 가지 그런
학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전체가 지식의 장이라고 본다면은 에,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개별적인 그런 하나의 지식들, 의학이나 임상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래서 sans constitution relative d'un champ de savoir, 지식의 장이 상관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식의 장이 상관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그런 권력 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 기관이 생기면은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그 지식의 장이 반드시 마련된다. 이제 그런 거죠. 또 ni de savoir qui ne suppose et ne constitue en même temps des relations de pouvoir. 이것은 이제 요 니는 있니 아빠를 대신한 거죠. 또 뭐 또 없냐면은 need savoir 끼 이하한 그런 지식도 없다. 어떤 지식이 없냐? 끼는 suppose 이때 suppose는 뭐 이제 전제하다 그런 의미로다가 사용됐겠죠. suppose 그리고 ne constitue 구성하다. en même temps 동시에 뭐를 전제하고 구성하냐면은 suppose des relations de pouvoir 권력 관계, 권력 관계를 전제로 하고 또 권력 관계를 구축하지 않는 그런 지식은 없다 이거죠. 동시에 권력 관계를 전제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옥이라는 권력 장치는 이런 범죄학, 교정학, 뭐 재범, 위험 평가 등의 그런 지식의 장을 생산한다. 이런 식이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권력이 지식을 생산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권력과 지식은 직접적으로 서로 연루되어 있으며 지식의 장이 상관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그런 권력 관계란 없으며 동시에 권력 관계를 전제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권력과 지식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단이죠. 자, 이건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마지막에 이 문단의 철학적 의미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지식이 진리로 인정되는 과정에는 언제나 제도, 규범, 권한, 분류, 감시, 평가의 구조가 함께 작동한다. 즉, 푸코는 진리가 권력과 무관한 순수한 영역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진리는 항상 특정한 역사적 조건과 제도적 장치 속에서 생산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순수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용 보겠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와 어떻게 또 연결되는가 그런 문제인데 번역부터 보겠습니다. 진리는 그것을 생산하고 지탱하는 권력 체계들, 그리고 진리가 유발하고 진리를 확정하는 권력 효과들과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상호관계를 지금 말하는 건데, 이제 진리가 어떤 그 권력 효과를 유발하고 또 한편 권력이 그 진리를 생산한다는 이제 그런 관계죠. 그걸 또 순환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한 거죠. 이것이 진리의 체제이다. 체제는 뭐 통치, 통치 기능,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régime de la vérité, 진리의 그 régime. 이러한 진리는 단순히 이데올로기나 의식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은 자본주의 형성 및 발전의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런 체제 내에서 그 진리가 어떤 우리가 이른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진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야말로 총체적인 정치적 논쟁, 사회적 대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다 정치적이라는 거죠. 자,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푸코는 진리가 권력 바깥에 존재하는 순수한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어떤 지식이 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과 권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일단 진리로 승인된 지식은 다시 권력을 강화하는 순환 구조를 갖는다. 푸코에게 문제는 단순히 권력이 진리를 억압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은 특정한 방식의 진리를 만들어내고 그 진리를 사회적으로 통용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대는 의학, 정신의학, 범죄학, 경제학, 통계학, 교육학 같은 지식들이 그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그 19세기에 많이 행해졌던 그런 진리의 방식들이죠. 그리고 이 진리들은 사람들을 분류하고 관리한다. 자,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을 예로 든다면, 자,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기죠. 그러면 학생은 우수한 학생, 뭐 평균적인 학생, 부재한 학생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때 성적은 단순한 숫자 같지만 실제로는 학생을 평가하고 분류하고 진로에 영향을 주는 그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적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진리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식 진리가 작동을 한다는 건데, 푸코식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작은 진리의 체제, 진리 통체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La vérité est liée circulairement à des systèmes du pouvoir qui la produisent et la soutiennent. 자, 진리는 liée circulairement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엇과? à des systèmes de pouvoir 권력 체제. 권력 시스템과 아주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그 권력 체제냐면은 qui la produise et la soutiennent. 그러니까 라는 이게 베리테 진리죠. 그 진리를 생산하고 진리를 유지하는 그런 권력 체계와 아주 순환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진리는 그것을 생산하고 지탱하는 권력 체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à des effets de pouvoir que reconduit et qui la déporte. 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effet de pouvoir, 권력 효과죠. 권력 효과. 어떤 권력 효과냐면은 que reconduit 그 진리가 흑공듀라는 말은 갱신하다, 연장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뜻이 가까운 것 같죠. 그러니까 진리가 갱신하는 혹은 진리가 연장하는 그리고 또 데포트하는 이 데포트에는 뭐 강제 수용하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는. 그래서 진리를 강제로 수용하는 그런 권력 효과. 그래서 진리가 유발하고 진리를 확장하는 권력 효과들과 그래서 이제 약간 의역을 했는데 진리가 유발하고 흑공주의하고 또 진리를 확장하는 진리를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그런 권력 효과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레짐 델라 베르테 이러한 관계가 어떤 진리의 통치, 진리의 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게 사회를 통제하는가 하는 그런 거죠. Cette vérité n'est pas seulement une forme d'idéologie ou de conscience.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는 다만 그 이데올로기의 형태일 뿐만 이데올로기의 형태 다만 이데올로기의 형태가 만이 아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의 형태나 오드 꽁시앙스 어떤 그 과학 형태 꽁시앙스구나. 꽁시앙스 의식의 형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나 의식의 형태가 아니다. 이러한 진리는 단순히 이데올로기나 의식의 형태가 아니다.
Euh, Elle a été une condition de formation et de développement du capitalisme. 이 진리는 그 캐피탈리즘의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형성, 포마션과 데벨롭먼, 발전의 어떤 조건이 되어 있었다. 조건이었다. 그것은 자본주의 형성 및 발전의 조건이었다. C'est elle qui fait l'objet de tout un débat politique et de toute une confrontation sociale. 그래서 기이한 것은 바로 그 진리, 지식이다. Fait l'objet de tout un débat politique, 정치적 논쟁, 정치 논쟁. 그러니까 그 tout un débat politique, 여기서 총체적인 정치 논쟁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총체적인 정치 논쟁, 그리고 또 toute une confrontation sociale, 총체적인 사회 대결, 사회적 대결. 그래서 그 정치 논쟁과 사회 대립, 사회적 대립의 어떤 옵시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진리야말로 총체적인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대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 번역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진리는 그것을 생산하고 지탱하는 권력 체계들, 그리고 진리가 유발하고 진리를 확장하는 권력 효과들과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진리의 체제이다. 이러한 진리는 단순히 이데올로기나 의식의 형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형성 및 발전의 조건이었다. 이 진리야말로 총체적인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대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셸 푸코의 두 번째인데 잘못 썼는데, 그 두 번째 개념, 권력 지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